한 KF-21 이런 기술 숨겨둔 거야? KAI 첨단 내부무장창 드디어 공개. 미국이 감춰둔 스텔스 핵심 기술 탑재. KAI와 DL 디펜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전투기 무장 능력 강화와 유럽 시장 중심의 잠재 수출국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에 DL 디펜스의 아이리스-T가 장착되고 향후 FA-5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무장 확장성이 강화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AI는 KF-21, FA-50 등 국산 전투기 무장 성능 확대를 위해 유럽의 미사일 전문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유럽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개발 생산하는 영국의 MBDA사와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강구영 사장은 해외 시장에서 FA-50 무장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며 유럽산 무장 확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맞춤형 제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을 방문한 강구영 사장은 에어버스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KAI는 1997년부터 에어버스 핵심 주력 기종인 A320 계열 동체 구성품을 공급해왔고 이후 A220, A330, A350 날개 및 주요 기체 부품 등 납품 기종을 확대해왔다. 2. 방산기업의 살아남기, 중국, 미국, 유럽, 한국 피트, KF-21. 세상의 거의 모든 제품은 성능이 좋은 게 비싸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가격이 저렴하다. 일부 업종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방산시장, 특히 전투기나 함정같이 부동산 취급을 받는 엄청나게 비싼 제품에는 이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3년 안에 개발을 마친다는 게 우리 계획입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1대당 880억 원으로. 이 정도면 미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 비싼 겁니다. F-35의 초기 비용은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으나 현재는 1,000억 원이 안 된다는 뉴스도 종종 볼 수 있다. 최초의 계약을 하고 누군가가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면 오랜 기간 생산한 노하우와 원자재 대량 매입의 효과로 가격은 서서히 떨어진다. 물론 항전 장비나 기타 운영비의 경우 낮추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기체 비용으로만 보면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전투기 시장에서 말하는 마의 300대를 팔아야 수출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이 있다. KF-21은 정부에서 100대 정도 사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수출을 해야 5세대 전투기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에게 자신있게 가격표를 내밀 수 있다. 대부분 방산업체는 해당 국가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을 쌓는다. 미국의 경우 엄청난 국방비로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의 제품을 사주기에 안정적인 고객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동 국가나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을 하는 국가에 판매를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다면 이에 대한 판매량은 더욱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전쟁 중인 국가나 국방 예산이 많지 않은 국가에는 방산업체가 존재할 수 없다. 만들 수 있을지언정 사줄 사람이 없고 그럼 싸게 만들 수 없으며 기술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K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에 방위비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세계 각국에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자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다. 익룬 계열로 대표되는 무인기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량이 판매됐고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안티-드론 체계나 지대공 미사일도 중동. 이러한 지식을 갖고 오늘 기재된 기사를 읽어보면 중국의 전투기는 현재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사주고 있으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1. 미국과의 관계 2. 원천 기술은 러시아,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공동개발로 제외. 중동의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은 크게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이전처럼 미국이 안보를 지켜주지 않으며 자체적인 석유 판매로 인해 틀어지기 시작했고 사우디도 중국과 위안화와 원유 거래를 한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 이 기사를 보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중동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려는 모습이다. 중동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다. 1.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막혀서 에너지 수급을 위해 A. 자국 제품의 판매 수단. 그렇기에 최근 프랑스 라팔이 중동에서 꽤 잘 팔리는 듯하다. 여기서 초반 배경에 언급했던 이슈가 발생한다. 프랑스에서 수주를 더 많이 받는다, 싸진다,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의 로직이 성립하면서 기타 국가 전투기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사실 한국의 K방산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부각될 수 있었던 것도 내수가 아닌 해외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이었는데 유럽의 견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과는 다르게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어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와는 다르게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있는 것 같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의 가격, 성능의 경쟁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지정학적 위기와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이든 필요한 걸 알려주면 그걸 연구, 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나 있고 특히 한국에는 다른 국가보다 빨리빨리 문화로 납기를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수출 승인, 수출 가능 국가만 된다면 언제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특히나 중동, 동남아시아처럼 어느 국가의 라인을 타지 않으면서 구매력이 크지 않고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에 판매하여 트랙 레코드를 가질 수 있다면 K방산이 업사이드가 열릴 것이다. 중국의 친환경 선박이 한국을 따라잡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체 국가의 구매량이 많고 카타르 LNG 프로젝트로 이번에 중국에서 따냈으니 이러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기술력을 갖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사도 장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선박 규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에서 수주를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게 기술력으로 따라잡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러한 격차는 쉽게 따라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반중 감정, 1위 국가 견제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미국의 해군 전력이 중국에게 따라잡히는 이유이다. 그렇기에 중국 선사들이 기술력을 갖는 부분에서 크게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적 레코드는 함정 MRO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에서 미국 MRO 사업을 하게 되었기에 호주나 다른 국가에게도 수주를 따낼 수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은 게 아닌가 한다. 3. 대한항공 저피탑 무인기 기술 교류의 장 열어. 대한항공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에서 2024년 저피탑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류회에는 박정호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과 오우섭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장, 조형희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와 군관 주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저피탑 무인항공기 개발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피탑은 레이더 신호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현재 스텔스 무인기 기술은 각국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잡리 잡은 상태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서 2022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된 저피탑 무인 편태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탑 편대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
첫 공개는 내년을 목표로 유인기 주변을 무인기 여러 대가 편대를 이뤄 지원 호위하는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교류회에서는 이 같은 저피탑 무인기의 최신 기술 개발 동향에 맞춰 플랫폼 기술 비행 제어 임무 SW 기술 구조 기술 등 총 3개 세션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위한 저피탑 무인 편대기 개발 현황과 방향, 임무 자율화 국내 기술 개발 현황, 저피탑 무인기 구조 기술 개발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모든 세션을 마친 뒤 일부 참가자들은 부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테크센터를 방문해 무인기 제작과 MRO 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은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주최 주관한 무인 항공기 핵심 기술 교류회인 만큼 관련자들의 기술 교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건설적인 교류회장을 매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